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부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3초동 100%에서 이거는 뒤지고 매수인이 330. 근데 옆에 있는 소파구 구청장도 나도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4자동 호랑이 사실 최종 2번으로 다음 질문에 본번으로. 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지목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42번 먼저 경계부터 보죠. 경계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요. 자, 경계도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서 국가가 결정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결정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이번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를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다. 직선입니다. 실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번 경계는 인접하는 양필재. 경계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공통된 것이니까 이걸 분리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경계의 일반 원칙이죠. 자, 4번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대축척이 좀 더 정확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축척이 큰 도면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야 되겠죠. 작은 축척이 아니겠죠. 4번이 틀렸죠. 자, 5번 한 번 구획된 경계는 토지 이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옮겨서는 안 되게 되겠죠. 자, 43번요. 경계에 관한 틀린 것은요. 자, 우리가 42번에 1번에서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도 맞습니다. 지적소관청은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적소관청입니다.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원래 국가가 결정하는 것을 이제 위임을 받아서 국가기관의 이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43번 1번하고도요,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국가가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등록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은 이때 그 국가기관의 그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2번 경계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자, 경계요. 면적 경계의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결정할 때는 이제 측량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반드시보다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계를 결정할 때 예외가 하나 있잖아요.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는 경계는 측량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보다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고치십시오. 원칙적으로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요, 다 측량을 하지만 합병은 예외적으로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일반적으로는 다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3번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자, 완료되면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을 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릅니다. 자, 사업계획도와 다르면요, 계획도와 완료된 현황이 다르면은 완료된 현황대로,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합니다. 다만 사업계획도와 틀리다는 것은요, 사업계획과 다르게 지금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은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해야 된다. 자, 4번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실제 이제 토지라는 거죠. 실지에 복원하기 위해 행하는 경계복원 측량. 자, 경계복원 측량은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등록 당시의 지상 경계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자, 5번 사의 경우에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며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해야 된다. 자,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록 당시의 방법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죠. 44번 틀린 것은요, 경계에 관한 설명이죠. 자, 경계란 지상의 자연물로서 구획된 선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자, 경계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겁니다. 자연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에요. 자, 경계는 한 필지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자유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이렇게 4등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다 경계가 되는 거죠.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경계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획된 경계가 됩니다.
자, 2번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게 표시된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공시되고 있는 도면상의 경계가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해서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면은 먼저 도면상의 경계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때 이의 경우에 비록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게 된 원인이 기술적인 착오에 의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실제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울이 했다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 경계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도면상의 경계지만은 기술적인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고 또 매매 당사자가 실제 경계에 따르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라 이제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됩니다. 네, 3번이 틀린 것이죠. 자, 4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지상경계점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45번에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 풀기를 하고요. 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경계점 좌표도 등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밑에 이제 45번에 있죠.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요. 지상경계 정보들을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죠. 이 지상경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죠.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는 아닙니다. 지적의 부수적인 장부가 되는 거죠. 자,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은요, 알맞은 것은. 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자로 외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두 문자로요, 8개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 작년에 할 때는 또 외웠었죠? 외웠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출제됐으니까. 자, 소지,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외웠죠. 소지섭이라는 어떤 배우를 생각하라고 그러죠. 연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는 이제 소재, 지번,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좌표. 이때의 지는요, 지목을 말합니다. 이때의 지는 지번이고요. 이때의 지는 지목이죠. 이때 지목과 관련돼서요, 지목은 실제 이용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을 모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 지목, 공부상의 지목을 다 등록한다. 요거 하나, 다시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위치 등록되고요. 자, 니은 보시면 지목인데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다 등록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토지 소유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는요, 소재를 말하지 소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나 뭐 고유번호 이런 것들은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딱 요것만 등록됩니다. 자, 그래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서명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리얼, 경계점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등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을 제외하고는 다 등록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6번입니다. 자,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요. 자, 지상경계를 정했을 때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듭니다. 자, 지상경계는 이제 답이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계가 정해지는데 이때 담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자, 이 토지와 이 토지 지금 경계 있을 때 이 구조물이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실제 지상경계로 볼 것이냐죠.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통해서 공부에 이제 등록을 할 텐데 지상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어떻습니까?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요. 1번 보시면 46번에요.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문제에서 다 내가지고 거기 있죠. 지상경계를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가 정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죠. 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고요.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 또 그 다음에 저 5번에 있는 도로, 국어 등에 의하여 절토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처럼요. 공유수면 밀입지, 이제 바다와 육지와의 경계요. 토지와의 경계에 있어서는 제방 등을 편입했을 경우, 제방을 토지로 등록할 때는 이때는 제방의 그 바깥쪽 어깨 부분이 되는 거죠. 이때 평균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토지와 해면,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만조의 평균 만수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최대의 만조의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 그때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7번도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 자, 이렇게도 나오는 거고 저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죠. 자, 기억 보시면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구조물의 중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니은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면 구조물 등에 어떻습니까?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죠. 니은도 틀렸죠. 디귿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는 거죠. 틀렸고요. 리을 토지가 해변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의 만조의 최대의 만수위. 이거 맞죠. 그리고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 부분. 리을하고 미음만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48번요. 자, 이것도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지상경계입니다. 먼저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자, 둑,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죠? 자, 이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맞죠? 자, 3번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죠? 4번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할 수 있다. 자, 누가 이렇게 하든지가 상관없이 이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래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분할을 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가 있다. 맞죠?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권리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자, 분할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상건축물을 권리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이런 거죠.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할에 있어서요.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이런 경우에는요. 지상건축물을 권리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상건축물을 권리계 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예외가 있죠. 먼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권리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다 공익과 관련되는 거죠.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는 권리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권리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그래서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 앞에 수식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권리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네 가지 이외의 내용이 들어가면은 권리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건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권리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9번 있죠. 이것을 다시 정리해 놓은 거죠. 자,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권리계 결정할 수 없는 것은요. 자, 1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거는 권리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2, 3, 4, 5번요. 법원의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사업. 이 경우는 권리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경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50번부터는 이제 면적에 관한 내용이죠. 면적. 자, 지적 측량에 의해서 50번 필지 면적을 측정하에 대한 대상으로 틀린 것은요. 자, 면적 측정입니다. 면적 측정은요. 면적을 새롭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죠. 면적에 대한 토지 이동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토지의 이동에 따라서 새롭게 등록해야 되는 경우, 면적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이때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제 면적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등록 전환할 때 경계를 새로이 지적도에서 다시 경계를 정하고 등록 전환 측량을 하는 거죠. 이번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하여 축척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측량을 합니다. 축척 변경 측량을 하는 거죠. 합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측량하지 않는 거 아니냐. 자, 합병만을 하는 게 합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합병을 할 때 축척이 다른 토지예요.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척이 동일한 토지만 합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토지를요, 단순히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면적을 측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합병할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은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축척이 달라요. 축척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다시 축척을 변경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축척을 변경한 측량을 하게 되면 여기는 1200분의 1 축척이 등록되어 있고 이것은 600분의 1 축척이 등록되어 있어요. 자, 600분의 1 축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600분의 1 이렇게 생겼으면요. 요건 한 대, 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토지는 이렇게 생긴 것이죠. 실제 토지는. 근데 600분의 1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만하게 되는 거죠. 이건 1200분의 1로만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합병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원래는 이렇게 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요. 이때 1200분의 1을요. 1200분의 1을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요. 600분의 1을 어떻습니까? 600분의 1을 1200분의 1과요. 600분의 1로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도면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도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600분의 1 축척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실제 모양은 요만큼 더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 토지는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600분의 1로 했기 때문에요. 아니죠. 반대가 되죠. 제가 죄송합니다. 반대가 되죠. 1200분을 했으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토지가요. 동일하다고 보죠. 여기야. 실제 토지는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죠. 실제 토지를요. 여기는 1200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1200분의 1 축척으로 줄였다는 거죠. 1200분의 1로. 1200분의 1 줄였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1200분의 1로. 근데 이 토지는요. 600분의 1로 줄였어요. 자, 6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크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 토지는 600분의 1을 했으니까 더 확대가 되겠죠. 600분의 1로.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두 토지는 합병을 못하는 거죠. 실제 토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습니까? 1200분의 1을요. 600분의 1로 바꾸게 되겠죠. 자, 600분의 1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600분의 1로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합병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1200분의 1 토지를요, 600분의 1 토지로 이게 축척을 변경하는 거죠. 축척을 변경하기 때문에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이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면적을. 또 600분의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0.1제곱미터까지 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요, 측량을 할 필요 없죠. 이때 만약에 그 다음에요. 두 토지를 합병을 합니다. 이제 두 토지가 어떻습니까? 축척이 같아졌으니까 합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합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을 합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할 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합병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축척 변경을 합니다. 이때는 이 면적을 측량을 해야 되겠죠. 새롭게 다시 대축척에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합병 자체는 측량할 필요가 없지만 합병을 위해서 지금 축척 변경을 합니다.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자, 3번은요. 미터법의 시형으로 면적을 환산합니다. 자, 면적을 환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면적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터법을 이제 시행으로 면적을 평을 이제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4번. 경계 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등록. 분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5번.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 신규 등록할 때도 측량을 해야 되겠죠. 면적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환산의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2번 잘 기억하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합병이 들어왔다고 해서 합병이란 말을 했으니까 측량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병을 위한 축척 변경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측량을 해서 면적을 구하고요. 그리고 두 토지를 합병을 할 때는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51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요. 원래 면적 측정은요, 필지마다 측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필지마다 측량, 다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측량을 하는데, 필지마다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딱 이제 하나 있죠.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이요. 자,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을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측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그러나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하기 위해서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필요한 만큼만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필지마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요. 자, 지적공부 복구할 때 필요하겠죠. 복구 측량을 하고요.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측량. 그러나 지목 변경할 때는 측량할 필요 없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의 이동이 발생하면 측량할 필요 없죠.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있을 때만 측량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자, 축척 변경을 해서는 축척 변경 측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목 변경을 측량할 필요가 없고요. 자, 52번은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입니다. 면적. 자, 1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한 지역에 필지별 면적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이때는 좌표에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 면적 측정은요, 어떨 때 합니까?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죠. 그래서 이때는 좌표에 의한 것이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 게 아닌 것이죠. 1번이 바로 틀렸죠.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됐으니까 축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분의 1 축척이다. 따라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3번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4번 신규 등록 전환을 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면적 이동이 발생했을 때 합병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이 면적 결정은 따로 측량을 하지 않고요. 면적은 그냥 합산한다는 거죠. 합산하여 등록한다라는 것이죠. 1번이 틀린 것이고요. 자, 53번 것은요. 자,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자,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 공부 시간 하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 면적,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 토지 표시지에서는 이제 면적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2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500분의 1 지역,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0.1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것이죠. 자, 3번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다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 거죠. 0.4든 0.9든 불문하고요. 4번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도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고요. 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따라서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다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 것이죠. 자, 54번 면적 틀린 것은요. 1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자, 600분의 1이니까요.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따라서 면적 측정 결과가 0.4라면 그대로 0.4로 등록을 하는 것이죠. 1번이 바로 틀렸죠. 자,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 측정 결과요.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됐으니까 어떻습니까?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데 면적 측정 결과가 350.75가 나왔습니다. 자,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 뒤에 끝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수가 어떻습니까? 0.05를 초과 미만도 아니고 딱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4452이 아니라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앞에 숫자가 홀수예요. 홀수니까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350.8 이래야 되겠죠. 맞죠?
자,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이것도 500분의 1 지역입니다. 면적을 정할 때는 분할 전에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 분할을 할 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된 지역은요. 좌표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좌표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둘로 분할을 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합은요. 반드시 이것과 일치가 돼야 되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증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차가 발생했으면요. 그 오차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끝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오차라는 거죠. 따라서 끝수 처리를 통해서 또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합이 만약에 적다라고 하면 끝수를 좀 올려가지고 이 합이 이 면적보다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끝수를 버림으로써 일치를 시켜서요.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합니다. 4번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때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자, 이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에 오차가 발생하면 어떤 면적을 등록합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이죠. 등록 전환된 면적이 바로 임야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야도의 아니죠. 지적도죠. 그러니까 임야 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임야도에서 측정을 했을 것이고요. 등록 전환된 면적이 바로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야도보다는 지적도가 대축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요. 지적도상의 면적, 즉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때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임야 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5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에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면적 경계를 이제 정정하는 거죠. 정정. 이것도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 의한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55번 다음 면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요. 1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이때요. 458.65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0.1이니까 458.6 한 다음에 뒤에 보니까 5로 딱 떨어졌죠. 0.6으로 딱 떨어졌으면 앞에 숫자를 보는 거죠. 앞에 숫자가 짝수다. 그러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458.6 이렇게 해야 되겠죠. 틀렸죠. 2번 지적 확정 천양 실시 지역이다. 이것도 0.1제곱미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256.75고요. 0.0으로 떨어졌는데 앞에 숫자가 7 홀수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256.8 이래야 되겠죠. 3번 축척이 600분의 1 지역 마찬가지로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죠. 375.451 375.451입니다. 그러면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데 뒤에 끝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0.05를 초과하고 있죠? 51 됐으니까 초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375.5 이래야 되겠죠? 자, 4번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서 한 필지에 계산된 면적이 1200분의 1이니까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죠.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러니까 4번이 맞죠. 자, 5번은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는데 이때 287.51이죠. 0.5를 초과하고 있죠. 51이니까요. 이때는 올려서 288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뭐 등록하는 그 계산 결정 기준 우리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뒤에 56번부터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보죠. 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그러니 뭐 어떻습니까? 0.1제곱미터까지죠. 그래서 325.551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325.5 한 다음에 0.05를 초과하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325.6 이렇게 되겠죠. 4번이 되는 거죠. 또 57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도요.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761.651이니까 여기도 어떻습니까?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데 끝수가 보니까 0.051 그러니까 0.05를 초과하고 있으니까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361.7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이 되는 거죠. 또 58번 경위 측량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것은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이니까 500분의 1 축척이다.
그래서 730.45 이거는 0.0으로 딱 떨어졌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를 보고 4니까 버린다. 그래서 730.4 이래야 되겠죠. 2번이 되는 거죠. 또 다 똑같은 토지예요. 자 보죠. 토지의 고유번호가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고유번호 보면은 고유번호는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을 가지고 10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지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8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번 8자리 앞에 어떻습니까? 대장 구분번호가 하나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1이면은 토지대장 지적도, 2이면은 임야대장 임야도, 3이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3으로 시작됐죠. 여기서 쭉 한 다음에 여기에 행정구역 10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으로 시작됐잖아요. 고유번호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유번호가 나오면요. 이 고유번호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것만 보면 돼요. 고유번호가 나오면 이것만. 고유번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은요. 고유번호를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드느냐라는 거죠. 소재와 지번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이제 대장 구분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번호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소재, 그러니까 행정구역, 지번, 그 다음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만큼만 알 수 있다.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3으로 시작되는 곳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면적 측정을 할 때 0.1제곱미터까지 해야 된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고유번호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3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524.55입니다. 자, 이거 0.0으로 떨어졌죠. 앞에 숫자는 5인 거죠. 그러니까 524.6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60번입니다. 60번. 자,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하여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한 면적이 730.58이에요. 730.58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거죠. 58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1200분의 1 축척지역이니까 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근데 끝수가 어떻습니까? 0.5를 초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731 이래야 되겠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면적 결정하는 방법 다 우리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61번 보죠. 자,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토지의 표시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그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종합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1번, 등록 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토지 본분에 부번을 붙이는 것을 원칙이다. 원칙 맞죠? 2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표시의 이동 현황을 조사하여 지목등을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 이동 현황이죠. 제가 잘못했죠. 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토지 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동만 다룬다.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토지 이용이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자, 3번 지목은 일필일지목 원칙이고 주지목 추정 원칙이고 일시변경 불본의 원칙 적용되죠. 4번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하고요. 자, 5번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도로를 여기서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임야고요. 여기도 임야예요. 그리고 여기도 도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깎아진 부분은요, 도로로 봐야 되겠습니까? 임야로 봐야 되겠습니까? 도로 만들기 위해서 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까지를 어떻게 도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자, 62번요. 자,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되고요. 자,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뭐 이거는 뭐 혼합적으로 틀렸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무슨 도로명, 건물번호 이런 상관없죠. 지적공부하고.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로서는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소재 지번을 그대로 사용해요. 도로명 주소는요, 사람이 주소를 쓸 때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에서나 뭐 등기법에서요, 사람 주소가 그렇게 뭐 특별히 문제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번 지목을 그대로 소재 지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이라 쓸 필요 없고요. 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뒀습니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죠. 2번이 틀렸죠. 3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둬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전부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둡니다. 그러니까 경위 측량 방법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4번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이 적는다는 거죠. 지번대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구히 보존한다. 맞죠? 5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두 담장, 구획이 될 만한 구조물,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죠? 자, 63번 틀린 것은요. 1번 분할의 경우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에 위치한 지번을 분할 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분할에서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이 아니죠. 합병은 어떻습니까?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삽병은 어떻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합병은. 그러니까 분할은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건축물 있는 지번을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합니다. 그러나 합병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청이 없으면 그냥 선순위 지번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자, 2번 갈대밭,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이건 다 잡종지의 예의죠. 1번이 틀린 거죠. 자, 3번 지목의 부호는요, 정식 명칭의 첫 번째 글자로 만들어지나 공장 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이 네 가지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글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4번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항상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뒤에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5번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하여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자, 원래 면적 측정은요, 필지마다 측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을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64번요. 토지의 표시사항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구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지번 변경은 어떻습니까? 반지축해서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거죠. 1번 맞죠? 자, 2번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최종 본번, 그 지번부여에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고 맞죠? 자, 3번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개편에 따라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죠. 행정구역 개편이 있으면 지번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자, 이때요. 이때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개편 전 지번부여지역에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아니죠.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죠. 지번 부여는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다만 지번을 변경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도지사 승인사항이고요. 이거는 행정구역 개편이기 때문에요. 시도지사 승인사항은 아니에요. 승인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편입된,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됐으니까 새롭게 속하게 된 그 지번 부여 지역에 따라서 지번을 새롭게 다시 부여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에. 이때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따른다는 거죠. 행정구역 개편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따른다는 것이지, 여기서요, 뭐, 시도에서 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0.1제곱미터라고요.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지역은 다 5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임야도에 등록된 지역은요, 500분의 1, 600분의 1 지역이 없어요. 3000분의 1, 6000분의 1밖에 없습니다. 임야도 지역은. 그러니까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니까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게 맞겠죠. 5번 도로, 급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는 어떻습니까?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2장에 관한 문제를 이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3장 지적 공부에 관한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